우리 제주도민은 다 압니다. 정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랑과 4차 산업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 보시면 저희 이 고향에는 제주에는 생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이버 위협, 보안에 대해서도 원희룡 도지사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가 대표하는 상다수가 내년 5월에는 스마트 팩토리,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이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다수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앞장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협판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저희 원희룡 도지사와 스타트업 기업이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회를 구성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 관광, 스마트 시티, 그리고 제주도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마인드를 육성할 수 있는 이제 4차 산업 아카데미들 등등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제주도도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히 원희룡 도지사님, 그 다음에 영민 장관님 오셔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민간 기업 그리고 이 정보통신계를 정말 온몸으로 진두지휘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국가의 정보화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정책을 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말은 많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념과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지, 우리 제주는 또 제주의 기업들은 또 제주의 여러 기관들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마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얻게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영민입니다. 우리 가지는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OS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OS, 애플의 iOS, 구글의 iOS, 안드로이드 81% 정도, iOS가 한 14, 15% 정도, 나머지 뭐 몇 프로 가지고 별 의미 없는 숫자죠.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OS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 단말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갖고 오는 데이터들의 소유를 그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21세기 오일은 데이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데이터 싸움인데 그게 우리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연결될 거고 그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앞단에 다양한 전화기를 포함해서 자동차, TV 할 것도 디바이스들이 있을 거고 그 디바이스 앞단에 그 데이터들을 쪽쪽쪽쪽 빨아들이는 센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쉽게 전화기에 들어가 있는 게 OS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오늘날 좀 늘어나는 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기 속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영상 정보도 있을 거고 지금 찍는 사진도 있을 거고 이 전화기 속에 OS 빼버리고 앱 빼버리고 데이터 빼버리고 남는 깡통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깡통에서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깡통이 해야 될 두 가지 기능이 하나는 보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또 하나는 깡통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IPO라고 합니다. I는 인풋해주는, P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O는 아웃풋을 뱉어내는. 그럼 깡통 전화기가 하는 것은 빨아들이는 인풋 기능과 뱉어내는 아웃풋 기능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래?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쉬는 거죠? 한동안에 이제 이 개발이 막상 아니고 온라인 쪽의 참여를 통해서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참여를 통해서 공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참여를 하려면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참여를 통해서 공유라는 것은 남의 거를 내 거화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내 머릿속에 드는 지식 가지고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고 남의 지식을 내 거화시킨 지혜가 중요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위너가 된다. 21세기 승자는 데이터를 누가 다 많이 가지냐 싸움인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오일은 데이터다.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의해서 81%를 지배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이 그렇고. 거기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그런 서비스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글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어디에 모든 정보는 구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만들겠다는 게 세계 재패 전략이에요. 그 최근에 구글이 뭘 하냐면 프로젝트 룬이라는 거예요. 풍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룬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룬은 뭐냐면은 그냥 풍선을 20km 바깥에 대기권에 그냥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선이 그 바깥에서 기류에 의해서 지구를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에는 GPS에 의해서 그 풍선하고 연결이 되고 풍선은 풍선끼리 획일적으로 연결되셔서 전 세계 어떤 구석이라도 구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끔 모든 지구 구석구석에서 다 인터넷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그래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구글의 세계 재패 전략. 그런 초연결 기반의 모든 것이 지능이 들어가는, 자동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연구의 가치는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의사는 줄어들지만 간호사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속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부의 일자리를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높이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 또 새로운 일자리로, 더 양질의 일자리로 4차 산업혁명이 맞는 이쪽으로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거냐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 숙제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G 시대는 뭐가 바뀔 거냐 했을 때 그런 기술 측면에 보면은 빠르다, 그 다음에 막힘이 없다, 저지연, 그 다음에 초연결, 엄청나게 많은 사물 인터넷들이 연결이 되어도 아무런 지장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 영화를 다운받으려면 이 속도로 100mbps에서 6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5G에서는 3.6초. 근데 보편적으로 4G LTE와 5G의 속도 비교할 때는 4G는 1기가, 5G는 20기가, 한 20배 정도의 이론상으로 속도 차이가 있지만은 실제 적용될 때는 대체로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저지연, 우리가 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형태로 비교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감지해서 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지연 없이 막힘 없이, 연결 측면에는 2015년에 5억 개 정도의 디바이스가 10배 정도 늘어나는 50억 개가 아마 연결이 되어질 것이다. 2019년에 상용화를 왜 부르냐면은 이게 먼저 상용화 세계 최초로 되어져야 여기에 붙는, 물론 그 전에 표준이 있을 테고 표준이 끝나고 나면 이 상용화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게 붙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전화기도 있을 테고 TV, 자동차 할 것 없이 모든 그 디바이스가 산업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교통, 그 다음에 스마트홈,
이런 것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 됐던 것이 실제 실현 가능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2019년 상용화를 보는 겁니다. 재밌는 자료인데 5기가를 400분 정도 전화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2G 시대에 지금 이 정도 양의 요금 계산했을 때 약 7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LTE 예산 5만 원. 근데 이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3GS LTE 가격이 이 3G 전에는 주로 데이터보다도 데이터는 뭐 쓰면은 요금 폭탄이었고 주로 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전화 요금 중심이었잖아요. LTE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중심.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GDP 비의 약 30.3%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2026년까지 매년 115% 정도 성장되실 것이다. 9년에 원래는 말경에 우리가 상용화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그랬고 2019년 6월 이전에 하겠다. 그럼 역으로 풀게 되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파수 경매가 되어져야 되고 그 전에 국제 표준이 또 잡혀져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급박하게 발빠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좀 스트레치한 골입니다. 그래야 이게 먼저 우리가 진입을 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되어져야 우리가 5G 상용화 최초로 됐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관련한 산업들이 시장이 먼저 우리가 선점하게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다만 이제 이 국제 표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잡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공급을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그저께 언론에 인터뷰할 때는 뭐 그 약속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희망사항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 희망은 저 의지는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모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스마트 관련한 모든 서비스 관련한 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제주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딱히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시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 경우 다를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혁신성장 전략보고회를 청와대에서 했죠. 언론에 보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각 부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걸 한 가지 정도씩 그냥 발표하고 디스커션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디스커션에서 뭐가 모아졌냐면 규제 문제에 상당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오늘날 중국이 왜 우리를 상당한 부분에서 따라잡았을까? 특히 ICT 분야에. 지금 규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규제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긴 많아요. 그래서 이 규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모든 것에 하지마라라고 되어 있지 않는 한 다 하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애매모호하게 되겠지. 하지마라 하는 것 빼고 다 하라라고 해서 했는데 또 감사는 또 그렇게 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지난주 회의 때 그런 공감대 정도는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의지도 그런 쪽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스마트 도시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출발이 규제를 아예 하나도 없애버리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 사후 규제 프리존. 그래서 뭐든지 다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규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하잖아요. 규제 샌드박스 들어보셨죠? 샌드박스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만 깔아놓고 아무리 규제가 없잖아요. 애들이 놀다가 그 샌드박스에서 놀다가 무릎이 가지고 다쳐. 그럼 그때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그러자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규제 막 이러면은 진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규 새로운 사업인 경우에는 규제 없이 뛰어들도록 하고 사후 규제 샌드박스를. 근데 단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는 갖자. 이럴 때는 드론 관련한 거. 드론이 아무 규제 없이 머리 위에 생생히 날리고 날아다니다가 지금 또 사고 있는 게 배터리 폭발 사고는 있잖아요. 머리에서 폭발해가 다친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안전과 환경에 대한 거는 최소한의 규제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규제 없이. 그래서 이 규제 문제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도전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규제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보는 게 규제 문제입니다. 제주도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